이 아이가 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엄마가 빌어줘야 얘가 바르게, 공부를 떠나서 바르게 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공줄이 우리가 빌고 나면 이 아이가 변한다는 걸 엄마들이 너무 잘 알아요. 안녕하세요, 체험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쭉 이제 촬영을 해왔는데, 네. 선생님이 유독 뭐 어떤 띠나 어떤 나이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조상님들이 도와주고 계신다. 뭐 조상님 덕을 볼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일반인들이 말로만 들었지 이거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조상님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밀어주는 그런 자손분들의 이런 특징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우리가 만약에 특징이라기보다는 이 집에 윗대 공줄이 있으면 밑에 자손이 나라빠 먹는다든지, 정치 쪽으로 간다든지, 정치는 뭐 아무나 가지는 않지만, 그 공줄로 인해서 이 애들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주부잖아요. 네. 엄마로서 내가 많이 빌고 닦으면 내 자손이 그만큼, 자, 이 자손이 공부를 1등을 하냐,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저는 별개고, 인생이 순탄하게 가는 게 저는 답이라고 보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데 제가 오늘 조상이 돕는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이 자손은 굉장히 많이, 애들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애들이 자 10대 때 벗어나고 여러 다방면으로 있는데, 자 30대 40대에도 자손 빌어라 해요. 왜냐하면 이 자손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금전으로 안 되는 게 자식이다 이거지. 돈 정말 많은데 이 자손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이 자손만 빌어라, 빌고 닦고 살아가야 되는 사주가 있는 방면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엄마와 자식의 추억거리가 없다는 거. 부모와 자식의 추억거리가 없다는 거. 네. 왜 안타깝냐면, 이 자손을 봤을 때는 이 자손이 아기 때부터 남이 키워줘야 되는 자손이 있어요. 부모는 있는데 식모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7살, 8살 때부터 남이 키워야 되는 사주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얘가 그렇게 크면서 어때요? 10대 때 외국으로 가라 했거든요. 네. 물론 공부를 했지. 부모가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네. 그런데 이 추억거리가 없고 얘가 크면서 부모하고 뭔가 모르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지. 서로 어렸을 때 남이 키워준 거잖아. 네. 그런 자손이 있어요. 아, 어렸을 때 이름을 팔아라. 네. 아니면 양부모가 돼야 된다. 엄마가 둘이 있어야 되는 자손은 무조건 팔고 가야 돼요. 빌고 닦고 이 부모가 해줘야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나랏밥 먹는다는데 그거 가만히 있는다고 나랏밥은 아니거든요. 네. 윗대 공줄이 있으면 여기에서 끊기지 말고 이 엄마가 또 공줄을 이어서 가줘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살아가면서 나랏밥을 왜 먹으라 하냐면 얘 사주대로 그냥 흘러가라 얘기지. 네. 공무원 월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주가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얘가 인생 풍파를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구비를 겪지 말라고 얘 사주가 나랏밥 먹으면 나랏밥 먹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안 그러면 인생 풍파가 얼마나 있겠냐고, 얘가. 그리고 애를 태어나면서 둘이 살면서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부를 인연을 이어주는 애가 있고요. 네. 이 애가 태어나면서 재물이 모이는 자손도 있고, 네. 부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상에서 이혼을 하니 안 하니 이러는데 애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부부가 합의되고 부부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면 조상이 돕는 자손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조상이 돕는 자손의 이런 뭐 특징과 이런 과정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이 본인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이게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 게 맞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있어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아니면 얘를 키워봐라. 얘가 효자 노릇을 10대 때는 아직 안 하지. 10대 때. 그렇지만 효자 노릇을 하고 효녀 노릇을 장남만 하냐 장녀만 하냐 아니에요. 요 자손들을 보면 하는 애들이 요렇게 조상에서 아, 얘는 이렇게 복을 타고 났네. 그래서 그 복으로 이 자손에 인해서 복으로 엄마가 노후가 됐든 부모님이 노후가 됐을 때, 왜 우리가 요즘에는 노령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 애들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 애들이
그렇게 해서 부모를 도와주는 그런 사주들이 있고, 그리고 부모들이 크면서 이제 애들 키워야 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환경 중요하다는 듯이.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영상 촬영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해주시잖아요. 네. 좀 빌고 가면 좋겠다. 이 빈다는 거를 이게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뭐 어떻게 좀 이 의미를 두면 좋을까요? 자, 얘가 부모가 둘이가 있어야 되는 사주. 그리고 얘가 애기지만 우리가 애가 죽는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명이 조금 짧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다리를 올려주라. 아니면 얘 사주로 봤을 때는 왜 애지만은 신의 가물이 있는 애들이 있어. 신바다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얘가 10대 들어서 풍파가 또 들어와요. 바깥으로 돌고 부모 말 안 듣고 공부가 위주는 아니지만 단체 생활에 중고등학교는 나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의무적인 우리가 학업이잖아요. 그랬는데 얘가 10대 때 바깥으로 돌고 부모하고 이제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그런 자손들을 빌고 가야 되고 부부하고 합의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부모가 아까 얘기했죠. 돈은 많은데 밀어줄 수는 있는데 합의가 없다 보니까 일찍 떠나야 돼. 그러면 얘는 10대 때 외국으로 갔는데 어때요? 부모님에 대한 불평, 불만은 자기가 힘든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애는 외국에 가서 부모하고 추억거리가 없잖아요. 요런 자손들은 또 빌어줘야 되고. 그러면 부모하고 얘하고 합의가 자꾸 드는 거지. 그러면 애들이 왜 우리가 합의가 안 되면 자꾸 왜 우리가 바람이 불면 윗대 조상 바람도 있을 거고 이제 그 집안에 우환이 들어올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주의 바람도 있다고. 그러면 엄마가 빌어주라, 칠성에 빌어라, 이 바람을 재우기 위해서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엄마가 빌어줘야 얘가 바르게, 공부를 떠나서 바르게 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공줄이 우리가 빌고 나면 이 아이가 변한다는 걸 엄마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 엄마들도 알겠지만은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조금 뭔가 내 심적인 거나 이런 행동이 이런 게 좀 바뀌었구나라는 걸 본인들도 알겠네요. 애가 모를 수도 있어. 10대니까. 엄마가 의뢰를 했잖아요. 저는 이미 답을 던져서 이 애를 빌러 가잖아요. 그럼 애가 변화가 와요. 이 의뢰한 이 엄마가 저보고 깜짝 놀래. 우리 애가 이렇게? 요 변화는 무조건 와게 돼 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가정이 일단 평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빌었던 자손 아니면 그 공줄이 끊기면 안 되고 애가 자기 사주에든 조상의 벌전으로 이런 여러 다방면이 있는데 빌고 가야 되고 우리가 빌어줘야 되는 자손은 빌고 가야 된다. 이 시기와 때를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주제를 이제 선생님한테 뭐 조상님 관련해서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영상 속에서 이제 유익한 정보 드리면서도 항상 이제 뭐 빌어야 되는 뭐 조금 빌었으면 좋겠다 뭐 조상님 덕을 본다 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 선생님들의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좀 주제를 놔두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한 말씀 해주시면. 자, 조상에서 복을 타고나는 자손이 있고 우리가 조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주를 감고 있는 애들도 있고 여러 다방면의 자손이 있어요. 일찍 떨어져야 되는 자손, 부모 손에서 부모를 갈라놓는 애가 태어났는데 행복이 돼야 되는데 부모를 갈라놓을 수도 있고 부모가 이혼할 단계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해서 부부 합의가 좋아지고 재물이 늘어나는 자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담을 해보고 이 아는 빌어주라 하면 분명히 빌고 가면 얘가 변화가 오고 이게 엄마도 거기에 대한 흐뭇함이 얘가 통화가 되고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10대, 20대, 30대 이 키우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 부모도 겪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얘 성향을 조금 알고 가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빌어줘야 되는 자손. 그리고 애가 안 들어서서 삼신에 빌었던 자손은요. 계속 해마다 뭐 2, 3년이 돼도 이렇게 빌고 가야 되는 자손이 있어요. 그래야만
빌고 가야 되는 자손. 얘네들이 크면서 얘네들이 10대 때 돈을 벌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조상이 돕는 자손과 엄마가 빌어서 이렇게 가는 자손은 성인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조상에서 주는 복도 있지만 한 해 한 해 얘를 빌어서 엄마가 가면서 얘가 사회생활 힘들었던 그 사회생활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순탄하게 잘 넘어간다.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상이 어찌 안 돕겠냐 이거지. 엄마가 빌어서 가는데 그 정성으로 이 많은 애들이 많은 변화가 오더라.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자손 애들 뭐 아직 어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빌어줘야 되는 자손은 애들이 아직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뭐 절에 올렸던 우리 무속인 선생님을 선택을 하든 아니면 절에 공들여서 가든 그렇게 해서 빌고 가시면은 가정이 편안하고 이 아이가 크는 과정이 크게 굴곡 없이 잘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손이 우리가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 복을 주는 자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밉니 실리 이유 없는 그거는 없어요. 조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얘하고 얘가 어디 나갔으면 뭐 어디 쳐나갔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고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우리가 자손으로 인해서 도움은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이 자손들 어쨌든 절에 가든 무속인 선생님을 선택을 해서 잘 빌고 닦고 가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